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행정행위에서 부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관부터. 일단 2020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였고요. 거의 뭐 매년 나옵니다. 부관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관이 뭐죠? 부관이란 것은 일단 주된 의사 표시에 부과된 부 갖다 붙이는 거죠. 종된 의사 표시를 말하죠. 근데 부관을 붙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해서 부관을 붙여서 법률 요건을 보충한다. 그래서 주된 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 종된 의사 표시를 부관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볼게요. 부관에 대해서 옳은 거. 이게 행정기본법에도 올해 부관에 대한 내용이 사후부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21년에서도 부관에 대한 쟁점은 나오겠죠? 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억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허가 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 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만 하죠.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네, 그 다음에 니은 지문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서 토지를 기부 체납 증여했다 이거죠. 그래서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 판례 입장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뭐 할 수 없다?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 판례죠. 네, 니은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디귿, 네, 틀렸겠죠? 딱 봐도 틀리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돼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면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협약이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네, 디귿짐은 틀렸고요. 리을짐은 보겠습니다.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판례는? 그래서 이러한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치 행정 원리의 반함으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을 지문.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법치 행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봤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부관. 그쵸? 2020년 지방직 9급이었죠. 지방직 9급.
자,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부관 중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부담만이 뭐 할 수 있죠? 독립해서 쟁송 가능하죠. 그래서 부관 중에서 부담만이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자, 부담인 경우 여러분 다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존속이 행정행위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우리 판례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한데 자, 2번에서 말하는 건 뭐죠?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이죠. 자, 이런 기한 같은 경우는 독립하여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죠.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짐은 자, 이런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겠죠.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 것은 법률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청의 부관은 부담으로 봐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일부를 배제하는 거. 자, 3번 지문 맞죠?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이런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죠. 그래서 이러한 부관 자체를 우리 판례가 부담으로 본 것이 아니죠. 이 판례. 그래서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귀속 처분. 이건 뭐죠? 부담이 아니라 인가다. 그죠? 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했다. 그래서 그 공유수면 매립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였다. 이것은 그 부관 자체는 부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행위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겠죠? 요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행정청의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 행정처분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과할 수 있죠. 자,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과 협의하에 그죠? 협의하에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 틀렸고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 문제죠. 행정사의 문제다. 행정사. 옳지 않은 거 골라라. 1번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죠.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은 어디에만 붙일 수 있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법령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였다? 어떻게 됩니까? 효력? 무효죠. 무효입니다. 자, 2번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 변경이 허용된다. 맞죠? 원칙적으로 사후 부관, 사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죠. 예외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 당시에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그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죠? 상대방의 동의가 변경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일정한 요건하에 판례 입장, 사정 변경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사후 부관이 가능한 거 네 가지, 판례 입장까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 근데 이게 2020년 이제 2020년 기출 문제지만 2020년도 그 사후 부관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이 그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네,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3번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 일부 배제에 대해서 판례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고 있죠. 효과 일부 배제하는 거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 보지 않고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고 있다. 부관도 인정됩니다. 4번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 5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거.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 허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5번 되겠네요. 그래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종래 통선 입장이죠. 종래 통선은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부관이 가능하다.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부관이 불가능하다. 즉, 종래의 통솔 입장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뭘로 봅니까?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대 의사표시를 이해하면서 이런 경우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당연히 부관이 가능하지만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오로지 어디에만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라고 봤죠. 종래의 통솔과 판례 입장. 하지만 최근에는 자, 유력설이 있습니다. 즉 뭐다? 행정행위 성질 목적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와 대한 부관 가능성은 개별적 판단해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재량행위, 즉 신분관계 설정행위 같은 경우는 성질상 부관이 곤란하나 이 기속행위, 즉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행 같은 경우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기출이요.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 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 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률상 아무 근거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다라고 본 기출입니다. 자, 우리 이제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부관에 대해서 이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자, 17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네, 부관. 그죠?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을 말한다. 그다음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기속행위겠죠?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7년도 첫 번째 행정행위 부관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죠?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요. 이런 경우죠. 행정청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입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요.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17조의 사방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사후 부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행정기본법 제17조에. 자, 처분을 한 후에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언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2호,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이 변경되어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 세 가지 사유가 자 사후 부관 사유가 되겠죠. 그다음 사항에서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 부관의 요건을 또 명시하고 있네요. 부관을 부과할 때 해당 처분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어야 하고요.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3호 해당 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요.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이므로 그 동기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103조 무효다라고 봤죠. 자, 요런 사례 한번 생각해보면 좋아요. 자, 기존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없을 당시에는 자,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 사업자가 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해서 부대 복리시설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부대 복리시설동을 포함해서 아파트 설치에 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는데 그 후에 A 사업자는 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하도록 부관을 위반하여 신고체육시설이 아니라 등록체육시설인 대중종합체육시설을 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에 소관 행정기관은 A 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때리면서 A 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 축소계획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조정 결정되면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해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과잉된 처분으로 봤죠? 서울고법에서 건축공사 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 문제가 된 대중종합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거나 자 체육시설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건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지 처분 조건으로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 축소 계획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이건 과잉 처분으로 봤다. 그런데 이제 행정기본법 제17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관을 붙이기 전에 그 부관이 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관의 기준과 요건에 적합한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겠죠. 이런 겁니다. 처분이 목적에 위배되는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필요 최소한 범위여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이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관을 붙이기 전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제17조 규정하고 있는 부관의 기준 요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행정사 19년도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사례형으로 나왔어요. 19년도 2월 1일 자 행정청 갑이 을에 대해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을 하면서 100만 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과합니다. 이거 뭐죠? 자, 이러한 부관을 뭡니까? 기간을 정하여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을 하면서 100만 원 점용료를 납부해 라는 급부 하명이 부관으로 활용된 거죠. 급부 하명이 부관으로 활용됐다. 이건 뭐다? 부담이죠. 부담입니다. 부담. 따라서 그리고 2019년 5월 1일 을에 도로 조명이 교통 혼잡을 초래할 경우에 도로 조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과합니다. 이에 관한 사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매달 100만 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겠죠. 부담이죠. 조건이 아니라. 이건 부담입니다. 급부 하명이 부관으로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이다. 즉 독립된 행정행위로 보죠. 그래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번 틀렸네요. 네, 1번 틀렸고요. 자, 2번 도로 조명 허가는 2020년 4월 30일 이후 행정청이 허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4월 30일 2020년 4월 30일이 종기죠. 기간의 만료일이 2020년 4월 30일이니까 2020년 4월 30일이 도래하면 종기가 도래함으로써 당연히 실효되겠죠. 예, 당연 실효예요. 예. 그래서 종기의 도래는 행정위의 실효 사유죠. 따라서 지금 2번에서처럼 행정청이 허가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의사 표시와는 관계없죠. 자, 행정청의 허가 취소의 의사 표시와는 관계없이 2020년 4월 30일 당연히 그죠? 장래효죠. 장래를 향하여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겠죠.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 표시가 필요 없다. 자, 3번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간 만료의 취소를 구하는 그죠? 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의뢰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한다. 자, 기간 만에 취소를 구하는 자, 이런 경우가 뭡니까? 기한과 같은 부담 이외의 부관이 붙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한 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예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에 대해서 다수설은 이런 것처럼 기간 만에 취소를 허용한다는 긍정설 입장입니다만 판례는 이러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 입장에 따르면 판례 입장에 따라라 했기 때문에 3번에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청구하든지 어떻게 하면 돼요?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해달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고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3번 틀린 지문이겠죠? 그래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매달 100만 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의리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뭐 할 수 있죠?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100만 원 점용료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을 뭐라 그랬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관만을 독립해서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2019년 5월 1일 갑이 부과한 부과는 뭡니까? 의리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 5월 1일 뭡니까? 소위 사후 부관이 인정되냐 이거죠. 5월 1일 갑이 처분 이후에 내린 이 부관 자체는 의뢰 동의가 있으면 제가 행정기본법 17조 그죠? 기억나시나요? 제 3항이죠.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이 변경되어서 새로 부관을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판례도 사정 변경에 의한 사후 부관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그럼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제2호죠. 2호에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은 뭐 할 수 있다? 위법한 게 아니다. 예, 의뢰 동의가 있으면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적법합니다. 적법하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다 이거죠. 행정사 19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예, 굉장히 좋은 부담에 관한 정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사례니까 이거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부담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17년도 국가직 9급에서도 나왔네요. 부담에 대한 사례죠. 부담. 자, 고속국도 문제 볼게요.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 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자, 상대방인 갑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에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갑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협약 자체는 뭐죠? 이 사건 협약에서는 뭘로 볼 수 있다? 지금 자 보세요.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이건 뭐죠? 수익적 행정처분이죠. 갑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갑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요런 부담 역시 뭘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부담이다. 이러한 부과는 부담이 된다. 네. 그래서 문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죠?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다. 그죠? 행정행위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이라는 거 말 그대로 우리가 부담을 느낀다. 뭐 하는 거죠? 주된 내용에 부과를 해서 상대방에게 자기나 부자기, 급부, 의무, 수인 의무 등을 명하는 부관이죠. 이런 경우에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하도록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담에 해당하는 게 맞죠. 자, 2번. 갑과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관리청은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의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과할 수도 있죠. 자, 3번.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협약에 따라 포함된 부과는 이게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예, 요거 3번 지문. 그래서 송유관 이전. 이거는 뭐다? 송유관 매설에 대한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부대 공사 관련해서 특별한 관계가 있다. 피고 자체는 공작물 설치자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접도구역에 매설한 송유관 이설 비용을 누구한테? 피고죠. 피고. 갑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예, 3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4번.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뭐죠?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한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처분하면서 부과한 부담 역시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부담에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다 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부관이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부담에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그 협약 자체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죠.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 역시 그 위법성 판단 기준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예. 근데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했는데 그 처분 이후에 그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거나 효력이 소멸한다? 곧바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요 판례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부담에 대해서 개념 역시 주된 의사표시
주된 내용의 부가를 하는데 그 상대방에게 자기나 부자기, 급부나 수인 의무를 명하는 부관이다. 대표적으로 도로 조명 허가를 하면서 점용료 납부하라, 급부 하명, 점용료 납부를 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업 허가 시 종업원의 건강진단 의무를 명하는 경우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 성질 부담인 경우에는 독립적 행정행위라고 했죠. 부담의 독립성, 즉 부담 자체는 독립하여 행정쟁송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가 실효되면 부담의 종속성에 따라서 부담도 실효된다. 하지만 자, 정지 조건, 자 보세요. 비교.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고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유효하다. 예, 주된 행정행위 효력 처음부터 유효한 것입니다.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처음 발생된 효력 자체,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처음부터 유효하다. 예.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로 당연히 소멸되고, 하지만 부담은 행정청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한다 이거예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자, 부담이 불이행된 경우, 자 주된 행정행위는 철회되고요. 행정강제 사유가 된다. 중요한 건요. 자, 행정청이 후속적인 수익적 행정행위 거부 가능하다. 행정청은 후속적인 수익적 행정행위 거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시 붙인 부담의 불이행 시, 건축 허가 시 붙인 부담 불이행을 하면 자, 준공검사 거부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때 이 부관이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 이 부관은 부담이 되는데 그 한계는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요. 자, 요 판례 2005-65500 요 판례는 요 부담의 한계에 대해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 된다라고 판시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죠? 말씀드렸죠?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했는데 처분 후에 부담이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그게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그죠?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국도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 부담하도록 했고, 그 후에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 이때 협약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 금지에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에요. 이 사안. 방금 최근 기출문제에서 행정사 문제에서 나왔던 사안이죠. 요 판례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과 부담을 구별합시다. 조건과 부담을 구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뭡니까? 조건.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이 된 경우 정지 조건이고, 혹은 또 소멸, 해제 조건이죠. 그래서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그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그죠?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이요. 해제 조건은 그 행정행위 효과의 소멸을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자, 효력 발생,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 부담은 뭐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주된 급부 의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처음 효력이 발생하고 그 특별하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고,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소멸되고, 이때 별도의 행정행위 불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별도의 의사표시와 같은 행정행위가 있어야 소멸됩니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만 되면 조건 성취 시 그 효력은 자동 소멸돼요. 별도 행정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게 뭐가 있죠? 자, 해제 조건.
일정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라. 착수하지 않으면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기억하세요. 일정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이 자,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해제 조건. 그 다음 강제 집행, 부담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뭐라 그랬죠? 행정행위 성질을 갖는다. 자, 부담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그 자체 행정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별도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부담과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강제 집행 대상이 된다. 주된 행위가 독립하여 별도의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 부담도 부간의 부종성, 즉 종속성을 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부담도 부종성에 따라서 그죠? 주된 행정행위가 소멸시 부담 자체도 소멸한다. 즉 부종성을 갖는다.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담 자체는 부담부 행정행위는 역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억해야 돼요. 정지 조건과 달라요.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가 있어야만 행정행위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구별 기준. 1차적으로 행정청이 객관화된 법효과 의사다. 행정청이 객관화된 법효과 의사로 조건과 부담을 구별하겠죠. 2차적으로 행정청의 의사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뭐죠? 최소 침해 원칙이죠.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게 뭡니까? 상대방에 유리한 것은 부담이겠죠?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본다. 까지 부담을 해석하는 것이 통설 입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부간 봤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 취소 부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